폐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이 수술, 방사선, 항암, 표적 치료,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요즘 아주 크게 화두가 되어 있죠. 암 환자분들한테는 거의 기적의 항암제 이래서 저거를 정말 맞고 싶은데 도저히 맞질 못하고 국내에서 안 되니까 일본 가시고 이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해를 하려면 조금 더 기초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치료제가 뭐가 다르냐? 근데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그 수용체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근데 수용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도 표적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작용하는 수용체가 표적 치료는 주로 암의 성장, 사멸에 관한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는 그 수용체에 붙어서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사멸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반해서 면역 항암제는 똑같은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면역 관련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일반 성장에 관련한 거하고 면역에 관련한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세포에는 표면에 이렇게 수많은 표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자 하나하나가 세포 성장에 관련하기도 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것이 켜지면 성장이 촉진되고, 요것이 커지면 세포 사멸이 촉진이 되고, 또 요것이 커지면 이 세포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것들, 또 주변 환경하고 이래서 이 많은 수용체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데에 따라서 모든 세포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를 아주 크게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어떤 단백질이 붙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백질이 붙으면 이 수용체가 켜집니다. 작용을 해서 신호를 세포 안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관문 단백질에 관련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카티셀이라는 카티세포, 그거는 유전자 조작 T임파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임상에서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접 환자분들이 환우께서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면역 관문 단백질이 뭐냐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면역 관문 단백질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에 관련되는 단백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해서 작용을 해야만 암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그 단백질,
그래서 이걸 이뮨 체크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검문소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검문소를 지나가면 인식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보고 통과. 주민등록증이 이상하다 혹은 없다. 그럼 넌 좀 이상하니까는 잡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워낙 영특해서 또 생존의 모든 사활을 걸기 때문에 그거를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수시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이뮨 체크포인트, 면역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암에 관련돼서는 지금 수많은 면역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약으로 나와 있는 면역 관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PD-1 또 PDL1 이라는 거와 CATL4라는 겁니다. PD-1은 프로그램 데스 라이건드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동을 하게 되면 세포가 자연히 사멸하는, 스스로 죽는 그 수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PD-1 얘기도 나오고 PDL1이 나오는데, PD-1은 암세포에 있는 것이고, PDL1은 이거는 면역세포의 표면에 있는 겁니다. 결국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L1과 암세포에 있는 PD-1이 서로 결합을 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4의 약자가 CATL4인데, 이거는 세포 독성 임파구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단백질, 그런 수용체에 관련된 겁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걸 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제일 위에 거는 이제 CTLA4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T 임파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TL4라는 거와 이 수지상 세포의 B7이라는 게 결합이 되면 이 임파구는 비활성화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CD28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면 얘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CTLA4가 B7이라는 것과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 임파구가 아주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CTLA4에다가 여기에 붙는 방해물질, 단백질을 항체를 붙이면 여기가 결합을 해버리면 이 CTLA4가 수지상 세포의 B7과 결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계속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임파구가 와서, 이거는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하는데 이 PD-1이라는 것과 PDL1이 있죠. PD-1과 PDL1이 결합을 하면 이 임파구는 암세포를 적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는 민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 결합을 방해하는 다른 물질들을 붙이면, 그러니까 PD-1에 붙는 PD-1
항체를 붙이면 이것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이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작동을 해서 암세포를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여기에 붙든지 혹은 PD-L1에 붙든지 하는 그런 각각 다른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 이뮨 체크 포인트를 저해하는 그런 약물, 그런 항체죠. 수용체에 붙는 항체를 만듭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CTLA4가 작용하는 것이 여보이. 이게 먼저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것보다 내 몸에 있는 T면역세포에 작용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PD-1, PD-L1에 붙는 약은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뭐 키트루다, 옵디보, 이거는 뭐 우리가 환우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가장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암세포를 인식하는데 T인파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혹은 T인파구가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다음 활성화를 촉진하거나 하는 그런 데 관여하는 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면역 억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